안녕하십니까. 주알투 아카데미의 윤정두입니다. 미국 증시가 3거래일 연속 급등을 했습니다. 탄력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죠. 어디 갔습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의 경기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 미국 증시가 추가 급락이 나올 수 있다. 그에 연동된 국내 증시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미국의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에서 어마어마한 강세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들 계좌가 불기둥 계좌로 연동이 돼야죠. 그렇게 되려면 지난주 교육받은 것처럼 이번 주에도 50분 동안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는요, 시황을 무려 30분이나 해드렸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요, 시황 간략하게 잡아드리고 변동성 종목, 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종목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분 동안 알찬 내용 가득 차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셔서 맨 마지막에 히든 종목까지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부터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교육을 아주 그냥 그 이전부터 마찬가지죠. 4월 20일부터는 이건 또 금리 내용도 아니고 이건 또 뭐 우크라이나 사태 내용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금리다, 우크라이나다, 고짓말쟁이들. 결국은요, 여러분들께 4월 20일 이후에 5월 9일에도 우리가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알투는 본방송이 언제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21시부터 50분 동안 또 진행을 해드리죠. 그때 그 교육을 통해서 전부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교육 못 받으신 분들 주말에라도 또 교육을 받으셔야 되니까 딱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조종이 그냥 아주 깊이 나왔었죠. 그 조종의 흐름이 금리에 대한 문제다, 뭐 또 다른 문제다, 말들이 많았잖아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윤정두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단언컨대 전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한 이유는 잘 보세요. 선진시장,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선진시장의 금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제로금리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만 지금 1.75 정도 올라온 거고 미국 증시, 미국 금리 1% 수준. 앞으로 빅스텝 또 진행하지 않을까? 당연하죠. 지난해에 벌써 이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잡았어야 될 부분을 지난해 1월 미국 대통령 취임하고 경기 부양책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축보다는 조금 더 부양을 하자. 그 기준의 인플레이션이 좀 더 가팔라졌죠.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인플레이션의 효과라는 거는 유동자금이 풍부해서 그렇게 돼서 경기가 살아나면서 물가가 올라간 그 부분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하고는 또 다른 의미잖아요. 결론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시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부담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주변 사람들 얘기 듣지 마세요.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윤정두 얘기도 듣지 마세요.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2년하고도 한 번 더. 1년에 8번의 FOMC 회의. 결론적으로 17번 금리를 올렸어요. 단 한 번도 안 쉬고 17번을 금리를 쭉쭉 25bp씩 계속 한 번도 안 쉬고. 지금 50bp씩 올린다고 해도 그 당시의 기준처럼 5.25%까지가 아닌 이제 지금 겨우겨우 얼마요? 이제 1%예요. 빅스텝을 밟는다 할지라도 합정 금리 고점의 수준이 안 됩니다. 이때 금리 이 수준에서 어떤 경제 지표에 문제가 있었나요? 지금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금리를
가파르게 좀 인상을 했고 그리고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고 거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다 보니 말씀드렸잖아요. 3개월 정도는 주춤거릴 수 있다. 지표가 주춤거릴 수 있다.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요. 경기 지표가 그만큼 좋다라는 겁니다. 그 경기 지표가 좋다라는 거는 시장에 이런 반응으로 연출이 돼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랠리. 그리고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가 어렵다.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결국은 리먼 브러스 터지기 전에 뭐예요? 서프라임이죠. 2007년도에 서프라임 터지고 그러고 나서 금리를 급격히 내리는 과정. 그리고 리먼까지 터지면서 내리는 과정.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에서 불거진 문제가 미국의 5대 IB. 리먼이 터진 게 아니고 서브프라임 터져서 5위였던 베어 스턴스가 망하고 리먼이 붕괴되고 그리고 3위인 메릴 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핀수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의 56%의 폭락입니다. 그리고 2006년 6월 이후에 얼마 만에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그 기준에서의 랠리, 그 기준에서의 랠리, 그 기준에서의 랠리. 지금 기준에서는요, 그렇게 우려할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짧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황. 이거 뭐예요?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죠.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미국의 경기가 장기적으로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데 그것도 장기 금리가 무너져 내릴 때 단기 금리가 역전하는 현상.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금리가 10년 만기물도 오르고 있을 때 2년 만기물이 조금 더 3년 만기물이 조금 더 오른다.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또요. 달러 인덱스가 금리를 올리면서 너무 강세를 띠고요. 아우 거짓말쟁이들. 달러 인덱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금리를 올리는 시점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 올리는 시점에 어떻게 돼? 달러 인덱스 100에서부터 90까지 내려왔는데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채널 돌리지 마시고 윤정도 얘기도 믿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결국은 미국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 됩니다. 그 내용들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IMF 때 흐름이나 그리고 뭐예요? 서프라임 리먼 브러스 터졌을 때의 원화 가치의 훼손. 그러한 흐름이 지금은 아니죠. 멀쩡한 흐름이잖아요. 다소 원화가 약세를 떴다. 그런데요. 전체 경제학자, 경제연구소 또 애널리스트 전망치는요. 수출입 동향을 놓고 봤더니 그 밖의 요인을 놓고 봤더니 연말까지 환율은 1,200원 수준까지 설정이 될 거다. 윤정두가 볼 때는 1,100원대의 기준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1,140원 정도. 뭐 그건 제 개인적인 주장인 거고 그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고 경제연구소 쪽에서는 1,200원 수준을 놓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원화가 약세를 띠니까 외국인이 판다. 뭐 그거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럼 원화가 강세를 띠면 외국인이 살까요? 원화가 강세를 띨 때 외국인이 샀습니까? 원화가 약세를 띨 때 무조건 외국인이 팔아요? 거짓말쟁이들. 그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1,140원 잘 지켜지다가 우리나라가 수출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수출이 잘 돼서 조선주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005년도에 선복과잉이오죠. 그 당시 기준에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뭐 현대중공업, 지금은 한국조선해양이죠. 현대중공업이 그 당시에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환율이요. 1,140원에서부터 900원을 깨고 내려갑니다. 1,140원에서 900원을. 그러니까 원화가 엄청난 강세, 지금의 반대. 그럼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샀겠네.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샀겠네. 그죠? 2005년부터 해서 2005년 7월부터 2007년까지 외국인이 55조 샀겠네. 팔았습니다. 외국인이요. 이렇게 원화 강세를 띠는데 환차익을 바라는 게 아니고 55조 원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경제학 논리상 지금 맨날 나오는 거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뭐예요? 지금 논리상 뭐예요? 예?
아유, 외국인이 많이 팔아요. 왜? 원화가 약세니까 팔죠. 그게 왜? 그다음부터 얘기를 못 하는 거야. 환차손이 나올까 봐 판다. 그러면 논리는 그 근거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진짜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판다 안 해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는 거.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는 거. 환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금. 지금 환율 얘기하는 거잖아요. 환율에 의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 그건 이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합니다. 선진 시장에서 중진, 후진 시장으로 이자율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자금. 그게 움직였을 때 우리나라는 만약에 들어온다 했을 때 또 나간다 했을 때 주식 시장에만 영향을 주나요? 무슨 소리예요? 채권, 부동산, 실물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주식시장에만 국한돼서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시장이 조정받으니까 그냥 전부 다 핑계거리를 잡는데 핑계거리 나올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가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던 부분 거품이니까 오버슈팅이니까 다시 내려온 거죠. 그러면 미국이 진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진짜 문제가 되고 세계 경기가 문제가 된다면 이러한 폭락이 나와야 돼. 수요가 없으니까 경기가 둔화되고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요 멀쩡하잖아요. 예? 이러한 시황 내용을 제대로 아셔야만 되는 거예요. CDS 프리미엄 멀쩡하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이 S&P 500 지수가 2015년 12월에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릴 때 그때 변동성이 작아 보이죠. 굉장히 작아 보이죠. 그게 약 15% 마이너스 된 겁니다. 그게 약 15%. 이번 조정이요. 이번 조정이 저가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이 저가 기준으로 19%. 이게 지난주의 월봉의 기준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의 월봉의 기준 19%가 빠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정두가 이 당시 15% 대비 19%인데 올라간 게 더 높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욕구가 좀 더 컸을 뿐이다.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자. 금리 인상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다. 금리 인상 때문에 조정을 받고 금리 인상 때문에 투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 욕구다. 왜?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는 그 지표의 확인이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기존에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적절한 금리를 올린 거였어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조금은 풀어놨기 때문에 너무 높아져서 급하게 올리는 거죠. 그 홍역만 치르고 나면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3거래일 연속 급등.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빠! 오늘 아침에 눈 뜨고 또 일요일 날 아침에 눈 뜨고 그리고 나서 시장 들여다볼 때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아니에요? 피부로 와닿는 게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시장 깨진다고 우량주 다 팔라고 그러고 어디 이상한 종목, 시가총액도 안 되는 종목, 그런 종목을 시장 깨진다고, 시장 깨지면 쉬라고 얘기를 해야죠. 시장 깨지니까 우량주 팔아서 이상한 종목 사라는 사람들, 그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이 거기에 휩쓸리셨다면 이제는 벗어나셔야죠. 얼마나 탄력적입니까? 지금요 19% 수준까지 밀렸던 거 종가 기준으로 14%가 채 안 돼요. 저 당시 수준 대비해서 등락폭이 커 보일 뿐이지 퍼센테이지는 얼마 안 돼요. 이제는 받을 만큼 다 받았어요. 뭐를? 조정을. 그럼 나머지 부분은 빨리 넘깁니다. 왜 그럼 나머지 미국장이 힘들었느냐? 맨 처음부터 스타트된 게, 그러니까 금리 부분 그 밖에 여러 요인, 거기서 확대된 게 우크라이나, 그게 1월 말입니다. 1월 말 이후에 3월 달까지 우크라이나 사태가 추가적인 시장 조정을 주진 않았습니다. 4월 달에 미국 증시가 더 무너졌던 거는 4월 20일에 넷플릭스, 그때는 시장 그나마도 덜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테슬라의 조정일 때 어떻게 돼요? 4% 수준. 그 다음에 아마존의 조정일 때 마찬가지로 4%의 조정. 거기에 추가적으로 월마트, 전기차 성장주죠. 거기다가 전자상거래 업체, 개인 소비까지. 그렇게 되면서 무너진 거예요. 다행히 월마트 이후의 흐름에서는, 월마트 이후에 4.73 이 이후의 흐름에서는요. 어떻게 됐어요? 스냅에 대해서 그 공포감. 그러니까 미국이 3일 연속 강세를 띄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3일 연속 강세를 띄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스냅의 공포감 43% 깨져 내려가다 보니까 그 공포감에 미국은 약법으로 끝났는데 아시아 증시, 유럽은 조금 흔들했죠. 흔들.
조정받았다는 게 흔들. 거기다 26일 날 스냅의 이러한 흐름 범위에 연동돼 있는 폭. 26일입니다.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건 잘못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고 엔비디아의 흐름. 그 엔비디아의 흐름도 결국은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6% 시간에 형성됐지만 결론적으로는요. 엔비디아의 흐름이 플러스로 정규장에 나왔습니다. 3거래일 연속 미국장은 강한데 국내 증시는 아쉽게도 목요일, 금요일에 약세를 뗐어요. 제한적으로 올라왔어요. 대신에 지난주 대비해서 지수가 밀린 것도 없습니다. 하방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고 다우지수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깨져 있을 때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여러분들께 토요일 날 교육 잡아 드릴 때 여러분들은 주말 내내 이걸 보면서 엉엉엉엉엉엉엉엉엉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손실이 너무 많아서 빼지도 못하고 거짓말쟁이들 기아를 갖고 있었다면 손실입니까? 시가총액 10이 기아를 갖고 있었다면? 시가총액 8이 LG화학을 갖고 있었다면 손실이에요? 하이닉스가 이번에 두들겨 맞았지만 지난해 10월 이후에 하이닉스가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밀렸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목요일 날 OCI 뭐 날라가 주고 결론적으로 이 흐름이 시황 하나 잘 읽으면 이 흐름이 여러분들 계좌를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다우지수의 흐름. 와, 5거래일 연속. S&P 500 지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나라 증시는 아싸 3거래일 연속. 결론적으로 나스닥 지수 어때요? 아싸. 이 흐름을 유럽에서도 좀 제한적으로 유럽에서 그렇게 크게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더더욱 제한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예 제한적으로. 그럼 월요일부터 어떻게 될까요? 아싸. 그럼 월요일부터 움직이게 된다면 누가 움직임을 줘야 돼요? 시가총액이 상위인 종목 중에서 실적이 실제 뒷받침되는 종목. 그냥 뭐 시가총액이 상위라고 해서 움직이나? 아니죠. 시가총액 3위였던 셀트리온 어디가 있나? 저쪽 10위 밖으로 밀려내려 있는데요. 그래프트는 12, 13위 하던 종목 어디가 있나? 20위 밖으로 밀려내려가 있는데요. 옥석 가리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옥석 가리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시황을 지난주에 30분 해드린 시황입니다. 이 시황을 지난주 일요일 야간 21시에 일요일 야간 21시에 유튜브에서 추가 교육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요. 이번 주는 당연히 토요일 2시에 오프라인 강연회. 그리고 지금 제 방 3방 보시는 분들은요. 21시에 일요일 21시에 추가적인 교육 해드리잖아요. 이게 지금 20분, 30분짜리 시황 내용 갖고는 안 돼요. 1시간, 2시간은 들으셔야 제대로.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가 OCI처럼 또 금요일 날 한일사료처럼 그런 불기둥, 상한가 이런 종목의 수익까지 만끽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착순입니다. 100명, 딱 100명까지는 지금부터 들어오시는 순간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도서 한 권을 통째로 드릴 겁니다. 도서 한 권 통으로 받으시고 수익 내신 다음에 공부하세요. 공부한 다음에 수익 내는 거 아닙니다. 수익 내신 다음에 공부하십시오. 노란톡에 함께 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시장 하나 잘 보면요. 굉장히 행복해진다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요. 국내 증시의 월봉의 흐름도 1월 저점 대비해서 그렇게 휘청되지 않습니다. 무너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하방을 잡고 있는 거죠.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건 뭐 0.98% 아쉬운 부분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일단은 강세 흐름으로.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흐름 놓고 보시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전체가 고르게 움직임을 줬다는 거죠.
거기에 유가증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증권 시장도 목요일 날 하이닉스가 말도 안 되는 조정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목요일 날 하이닉스의 가격 반발력, 또 LG화학.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토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LG화학의 흐름 뭐 긍정적인 상태에 금요일 날 미국에서 테슬라의 초강세, 7%의 강세. 그럼 월요일 날 2차 전지주들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위주로 보자. 왜? 262개 종목이 시가총액 1조 이상이다. 그런 흐름들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1조 이상짜리의 변동성 있는 종목 많아요. 지금 OCI 같은 경우에 1조 이상짜리 종목의 상승률 20이죠. 이 OCI의 흐름, 목요일 날 18% 급등 이후의 흐름.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까에 대해서. 또 변동성 상위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등락률이 높은 종목일 거예요. 등락률이 높은 종목에 위험고지부터 해드립니다. 한일사료 5,390억이 터졌는데 시가총액이 4천억이 안 돼요. 4천억이 안 되는데 또 대주주 물량 빼고 나면은 유통 물량이 4천억이 안 되잖아요. 3천억도 안 됩니다. 그런데 거래대금은 5,390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고빈도 거래라고 해서 불법으로 규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명확히 아셔야 돼요. 불법적인 내용을 방송에서 거래량 터졌으니까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는 또 안 되겠죠.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장이 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펀더멘털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으면 기술적인 부분. 펀더멘털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실 게 아니라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해야 된다. 오늘 시간이 된다면 한일 사료까지 전부 들여다볼 겁니다. 전부 다.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변동률 흐름에 LG화학, 그리고 이 LG화학의 기준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영업이익을 좀 한번 보자. 지금 작년 10월에 영업이익 예상치가 222조였습니다. 지금 255조로 늘어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경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원체 유동성, 돈이 풀려있기 때문에 또 물가가 올라온 것처럼. 그래서 그 기업 실적이 뛰어난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LG화학. 이 부분을 꼭 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이 LG화학의 순이익 전망치 2022년, 2023년 순이익 전망치를 꼭 들여다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의 주가 흐름이 저평가인지 여부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LG화학이 81.84% 갖고 있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시가총액 100조가 넘어요. 그 100조가 넘는 업체에 대해서 81%를 갖고 있어요. 81조의 가치인데 50%를 할인해도 40조의 가치인데 시가총액은 지금 뭐 40조가 채 안 되는 수준. 7천만 주짜리잖아요. 대주주 지분하고 외국인 지분 또 기관 지분 빼고 나면 개인들은 8% 수준 지분도 없어요, 사실은. 마음만 조급하지 않으면, 마음만 조급하지 않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시각을 조금만 열어두시면, 왜냐하면 뭐 물적 분할이 굉장한 악재인 것처럼 표현했는데 전혀 아니라고 그랬죠. 물적 분할에 대해서 조정받은 거 글쎄요. 물적 분할 이야기 나온 게 2020년 8월입니다. 2020년 8월에 그 얘기 나오고 10월 말까지 25% 빠져요. 삼성 SDI도 그렇게 빠져요. SK 이노베이션은 40% 빠졌어요. 물적 분할 그럼 누가 하는데? 얘가 하는데. 그리고 나서 리콜도 2번이나 당했죠. 그 당시 기준에. 근데 11월 달부터 해서 LG화학은 11월, 12월, 1월까지 75%가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가총액이 70조를 넘겨요. 105만 원. 7천만 주짜리예요. 그 흐름에서 다시 조정을 받으니까 또 뜬금없이 물적 분할 얘기하는데 이미 물적 분할은 2020년에 다 노출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같이 그 지분가치 그대로죠. 그럼 실적하고 컨센서스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이 나옵니다.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이 나오고 여러분들께 계속 교육을 잡아드린 것처럼 어때요? 롯데케미칼이나 또
동종업체 기준의 PER을 적용해서 계산을 했을 때, 또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했을 때 LG화학의 펀더멘탈적인 부분, 지분 가치 부분은 이렇게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최소 55조에서 76조 정도의 시가총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 대비해서 최소 대비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최소 40%에서 8, 90%까지 들어 올려줘야 되는 게 옳다. 7천만 주짜리 종목이기 때문에요. 79만 원에서 109만 원까지 갈 수 있다. 1월 초에 그렇게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105만 원은 2021년도 고점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좀 해석을 하시고요. 두 번째 기준은 수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수급 범위에 대해서도 해석을 하시고. 세 번째 부분은요. 테슬라가 4월 26일 날 현재 시간으로 급락이 나와요. 그런데 테슬라는 급락 나온 게 전기차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트위터의 인수 때문에 급락이 나옵니다. 12% 폭락.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2차 전지주들이 다 밀렸어요. 윤정부가 뭐라 그럽니까? 27일 날. 노란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테슬라의 조정은, 그 조정은 트위터의 인수 때문이지 전기차 때문이 아니다. 아니, 그때 노란톡에서 얘기를 했던, 방송에 얘기를 했던 뭔 상관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나서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어차피 다 지나가 있는 내용이고. 그 당시 기준이 46만 원이 이탈돼서 45만 원대까지 내려옵니다. 45만 원대까지. 이번 주 금요일 날 얼마 올라왔어요? 46만 원대로 훌쩍 넘겨요. 그럼 얼마예요? 11,000원이 들어 올려진 거예요. 11,000원이. 그럼 얼마입니까? 20% 이상.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와 있는 8위인 종목이, 8위까지 올라온 게 아니죠. 8위까지 밀려 있는 거죠. 시가총액 8위인 종목이 4월 26일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4월 27일 바닥 찍고 5월 27일까지 한 달 동안에 시가총액 8위가 20% 올라왔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가슴을 빵빵 치면서 아이고 하셔야 돼. 어딜 갈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하셔야 돼. 왜? 내가 LG화학처럼, 또 말씀드렸잖아요. 시가총액 10위 기아처럼, 내가 시가총액 3위 SK하이닉스, 목요일 날 좀 흔들렸지만 SK하이닉스처럼 그 종목들 다 갖고 있다가 옆에서 하도 조종을 받네 뭐하네 해서 내가 던졌더니 이런 흐름이 나오는구나. 가슴을 치고 후회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우량주 버리지 않아야지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장이 깨져도 우량주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우량주의 기준도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게 28일이에요. 노란톡에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딱 올려드린 아무 내용도 아니야. 그냥 현재가 기준의 엑셀 파일일 뿐이에요. 그래서 현재가가 6.16이지만 49만 원이지만 결코 이게 과도한 주가가 아니다. 오히려 굉장히 저평가인 상태에 고점을 다시 넘기거나 밀려 내려올 때 이 가격에서 거래가 실리면 들여다볼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매매 사인이 될 수 있어요? 매매 사인이라고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모든 부분을 야간에도 교육을 잡아드리고, 유튜브에서 야간 교육 새벽 1시까지 해드리잖아. 평일날. 힘들어 하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펀더멘탈적인 부분, 그 밖에 여러 가지 내용, 그리고 항상 야간 교육하면서 2,300개 종목 중에 5개 종목을, 이걸 매도 사인을 줘야 돼요? 매수 매도 목표 줄까? LG화학은 조금 전처럼 펀더멘탈을 계산해서 증권사 분석 내용처럼 잡아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상한가 간 한일사료 이런 부분을 매도 내일 아침에 얼마에 사세요? 야간 교육할 때 야간 방송에서, 보통들 장중방송이라 야간 방송이죠. 야간 방송에 윤정구 같은 전문가 탁 나와서 종목 하나 갖고 나와서 매도 뭐 손절가 목표가 부채도사야? 금융당국이 그걸 허가를 했다고? 누가 그래? 금융당국이 그런 허락을 누가 했어? 23년 주식 방송 나오면서 그거 허락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대형주에 대해서의 전략을 잡아보고 내일장 관심 종목이 있으면 매도 가격은 당일날 또 변동성을 봐야죠. 내일 어떤 변동이 나올 줄 알아? LG화학이 금요일날 강세를 띄고 테슬라가 강세를 띄었다고 해서 LG화학이 또 강세를 띨 수 있나요? 맞잖아요. 미국장 강세를 띄었는데 그 다음날 시간에서 업종군들 실적 나빠지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밀려 내려가고, 반도체주들 어땠어요? 주간 단위에.
화요일 날 폭락, 그리고 목요일 날 하이닉스 뭐 장중 5% 폭락. 그런데 무슨 어떻게 야간에 매수 얼마, 매도 얼마. 한일자료 장중 상한가 갔는데 상한가 간 종목을 그 다음날 보합에 사라 그럴 거야? 아니면 갭상승 10%에 사라 그럴 거야? 마이너스 10%에 사라 그럴 거예요? 그런 교육이나 그런 방송을 아예 보지 마시고 오히려 야간에 교육을 받든 노란톡에 들어와 계셔서 자막 계속 나가 있잖아요. 어떤 방송에서든. 그럼 노란톡 찍고 들어오셔서 거기서 교육 받고 윤 정도는 매수 매도 사인을 안 드려요. 그럼 금융당국 자체에서 불법으로 규정을 해놨잖아요. 어디서든. 그러면은 매수 매도가 아닌 거래량 기준을 보시고 대처를 하십시오. 지금 시장에서 1조 이상짜리 종목 가급적이면 2,300개 종목에서 1조 이상 혹은 1조가 안 되더라도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 그렇게 해서 LG화학을 29일에도 또 들여다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 날 또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대형주 들여다보십시오. 야간에 교육해드리면서 윤정두가 야간에 자 이거 매수하세요 이렇게 했을까? 아니죠.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해드립니다. 거래량이 이 정도 설정이 되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야간에도 교육을 잡아드리면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한국항공우주가 움직였습니다. 이 종목이 실적은 사실상 뒷받침이 아직은 덜 돼요. 검증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정부의 정책이 있고 이슈가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간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략 부분에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걸 방송 시간 내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오십시오. 또 6월 4일 날 또 강연회 있죠. 6월 4일 날 2시에 이데일리 TV 본사 강연회, 무료 강연회 오셔서 추가 교육 받으십시오.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 매일 빠지지 않고. 윤정두가 방송에서 언급된 종목만 얘기해야 되죠. 그러면 종목 20개 상승률 상위 종목 다 얘기했잖아, 한 번씩. 다 얘기했잖아. 안 그래? 방송 상승률 상위 종목,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또 거래대금 상위 종목 다 한 번씩 얘기 안 했어요? 얘기한 종목을 또 얘기하는데 왜?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다. 어떻게? LG화학입니다. 기준 거래량 지속적으로 50만 주를 잡아드려요. 50만 주가 의미 있는 거래량이기 때문이에요. LG화학의 변동성을 잡아줄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40조에 달하는 종목이 50만 주 정도가 터져서 2,500억 정도 나와야 그나마 10위 안에 거래대금에서 시장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LG화학을 보셔야 됩니다.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상한가,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하한가,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를 잡아드리면서 또 캔들을 잡아드리면서 이때 캔들 가격이 얼마인가? 이게 48만 8천 원이에요. 이 캔들을 뭐 지금 되돌려서 자르려면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간에 교육하면서 캔들 잘라드리고 이 캔들이 완성이 됐을 때 거래가 수반되고 이 캔들 모양은 많이 보시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밑에 단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그 기준점과 캔들의 크기의 변동성은 그거는 3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혼마가 만들어 놓은 내용도 아니고 80년대 중후반에 전 세계적으로 뿌린 스티븐 닐슨이 만들어 놓은 내용도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요. 이 샛별형이 뜨고 나서 거래가 수반되고 이게 변동성이 확인된 샛별형이라면 이 중간 라인부터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편입은 저 첫 번째 봉에 고점까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그랬잖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받으셔서 그 수익 범위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이런 종목 매매하셨잖아요. 더딘 것 같고 돌아가지만 제대로 된 종목. 시가총액도 안 알려주고 거래대금도 안 알려주고 소형주 이상한 게 아닌 자고 일어났더니 급락 나오거나 자고 일어났더니 급등 나와서 성격 바뀌는, 성격 버리는 그런 종목이 아닌 정상적인 종목에서 정상적인 매매의 기준에 금요일 날에 장대 양봉, 그리고 토요일 날에 교육, 그리고 주간 단위에서 별로 움직인 것도 없어요. 다만 시장보다는 견고하다. 거래가 다소 미흡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요. 이 거래가
주봉상의 5MA, 20MA 이 거래가 수반되어 주고 이왕이면은 앞전의 흐름 그 이상으로 수반되어 주고 일봉에서도 눈에 띄는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져주고 거래량이 터져야만 변동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져줘야만 변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2차 전지에 대한 악재는 이때 다 끝난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105만 원까지의 흐름, 그리고 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조정인데 펀더멘탈은 굉장히 뛰어나다. 거기에 외국인들 지분이 50%에 육박한다. 거기에 서서히 거래가 실리면서 돌리려는 흐름, 추세에 돌리려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이거 바닥 대비 20%입니다. 적지 않아요? 자, 이런 종목에서 잡아놓고 계셔야 다음번에 놓고 볼 변동성 종목. 한일사료의 상한가. 지난주 어땠어요? 월요일날 야간에 위메이드 맥스 교육 잡아드리고 화요일날 19%또 올라오고 월요일날 위메이드 맥스 상한가, 화요일날 19% 추가 폭등, 수요일날 또 상한가. 시가총액 1조 미만이죠. 변동성의 기준만 잡는 겁니다. 무엇을 바탕으로요? 이런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내 포트폴리오가 채워지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나서 요만큼의 자금 가지고 자, 함께 움직이셔서 LG와 또 기아, OCI,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에서 포트폴리오 채우고 수익 빵빵히 챙기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한일사료처럼의 상한가 종목 잡아내실 분들 노란톡으로 오십시오. 선착순 100분께는요.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조금 전에 보신 그 캔들 도서 자료 시중에 없는 캔들 도서 자료 한 권을 통째로 드립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종목은 총 오늘 4가지를 갖고 나왔어요. 일단 뭐 LG화학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 종목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고 21시 일요일 날 21시에 야간에 교육 잡아드리고 그 교육도 놓치시는 분들이라면은 QR코드 찍고 오셔서 월요일 개장 초부터 들여다보셔야 될 종목 노란톡에서 받아 가셔야죠. 우리나라의 지금 실적 부분입니다. 자꾸 옆에서 경기가 둔화되고 어렵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들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255조의 전체 코스닥과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의 영업이익 255조 대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80조 수준입니다. 이게 얼마냐면은 31%예요.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을 31%를 두 종목이 차지한다. 특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6%를 차지해. 6%, 7%에 달하는. 그러면 삼성전자가 얼마요? 24% 정도를 하겠죠. 그런데 시가총액이 문제가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이 영업이익은 6.537%에 달하는데 시가총액은 3%.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대비 50%에서 100% 주가가 더 움직여 있더라도 저평가 상태로 인식할 수 있다. 다만 하이닉스의 PBR을 좀 고려해야죠. PBR 지금은 1배 수준이에요. 근데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오면 PBR이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가치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죠.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PER이 목요일 날 죄송합니다. 6배 미만까지 밀렸어요. 금요일 날 반등이 나와서 그나마 6배. 유가증권 시장에 전기전자업종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1,000원 움직이면 얼마 움직여요? 삼성전자 1,000원에 0.8포인트가 움직입니다. 삼성전자 1,000원에. 그리고 하이닉스 1,000원에 지수가 얼마 움직여요? 1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1,000원에 요거 지금 잘못 올려놨는데 8포인트 정도. 8포인트 정도가 움직이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1,000원에 얼마? 1포인트 정도가 움직입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지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영향력이 큰 종목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번에 뭐 삼성전자 뭐 6만 원이 깨지고 그렇게 된다면 시장 지수 200포인트 이상이 아니에요. 300포인트, 400포인트가 밀립니다. 그렇게 밀려요. 하이닉스의 영향력도 마찬가지고. D램 쪽에서의 그 순위 범위는 어마어마한데 하이닉스가 이번에 목요일 날 조정받은 거는요. 두 가지입니다. 엔비디아의 영향. 근데 엔비디아는 어떻게 했어요? 미국장에서 시간에서 6% 급락이었는데 폭등. 그리고 금요일에 추가 폭등. 오히려. 근데 하이닉스는 일부분이 반영이 됐죠. 반영이 안 됐어요. 반영이. 두 번째로는 낸드 플래시 쪽에 하이닉스가 인텔 사업 부분을 10조 주고 인수했습니다. 그 10조를 주고 인수했는데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매출이 10% 감소해요. 매출이 10%. 그러면 매출이 1분기에 4조 나왔는데 10% 감소했으면 4천억 감소한 거거든요. 4천억. 아니 하이닉스의 지금 매출이 60조입니다. 60조. 하이닉스의 매출이 60조인데 4천억 감소했다고 주가를 이렇게 뺍니까? 그것도 내려오던 판에 과도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과도한 거죠. 지금 6.49배, 2021년 8월에서 10월 넘어올 때 9만 500원까지 밀려 내려갈 때 그때가 PER이 6배 그리고 PBR이 1배였단 말이에요. 그게 바닥인식 잡히고 돌려서 50%를 들어 올린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11월 달에 순이익 전망치를 9조 5천억으로 확 깎아내렸어요. 말도 안 되게. 12월 달부터 D램 가격 폭락한다고. 그러고 나서 3월 달 기준에서 어떻게 돼요? 다시 12조 3천억까지 예상치를 끌어올려 놓죠. 올해 예상치를. 그리고 지금 낸드 플래시 쪽에 1분기 실적 10% 매출 둔화된 거 그거는 이미 반영됐잖아요. 실적 발표 나왔잖아요. 1분기 거. 반영이 된 데다가 그래봐야 4천억인데 60조의 매출을 하는 업체에 4천억. 아이고. 결론은 뭐예요? 과도하다. 이게 말도 안 되는 5.83까지 밀려내려가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되겠어요? 외국인들의 매도, 개인들의 매수 190만 주, 7억 2,800만 주에 190만 주. 작년에요. 이렇게 두들겨 맞았어요. 이렇게 780만 주씩.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인 거죠. 상당한 기회인 거죠. 하이닉스가 지난해 10월 13일 바닥 찍고 9만 500원까지 바닥 찍고 돌리는 흐름에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면서 5월 24일까지 외국인 기관 쌍끌이면서 1위입니다. 얼마? 2조 4천억. 2조 4천억. 외국인들이 얼마를 사냐면 거의 2천만 주 수준의 매수를 합니다. 10월 이후에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긍정적이에요. 그 매집의 규모 1,900만 주. 그럼 얼마예요? 2.5% 정도 매수했죠. 그 매수의 규모의 매수 평균 단가가 11만 7천 원입니다. 외국인들이. 외국인 집은 50%에 이 매집에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 얼마? 20에서 30% 등락 범위를 잡아가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 대비해서 얼마요? 14만 원대, 15만 원대까지는 들어 올려도 저평가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러한 하이닉스의 기준에 지금 잉태형이 떴습니다. 잉태형이 떠 있어요. 이 잉태형의 흐름을 어떻게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잉태 확인형으로. 월요일 날 잉태 확인형을 잡아주든 월요일이 아니더라도 추세적인 부분에서 앞전의 음봉을 뛰어넘는 이 흐름이 발생이 된다면 하이닉스의 이러한 50%의 급격한 탄력 그 이상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윤정두가 목표치를 정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의 펀더멘털에 대한 증권사들의 컨센서스 목표치의 기준이고 기술적 분석의 기준입니다. 자, 이러한 도서자료, 캔들에 대한 도서자료, 또 매일 개장 전에 오늘장 공략주 잡아내실 분들, 그분들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일까요? OCI입니다. OCI예요, OCI. OCI라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보세요. 목요일 날 18% 급등 나오기 전에 PER이 3.78배이고 PBR이 0.83배. 굉장히 낮은 거예요. 자산 가치 대비해서 낮게 움직였고,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 PER 12배를 감안했을 때 굉장한 저평가. 주가가 막 2배, 3배 올라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다만 시가총액이 2조 원대 중반을 훌쩍 넘기는 종목을 윤정두가 들어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메이저가 없으면 힘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일단은 주가가 18% 들어올려지다 보니까 PER이 급격히 올라오게 되죠. PBR도 급격히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평가는 조금씩 해소되는데 여전히 실적 대비해서는 굉장한 저평가다. 다만 성장성은 좀 더 봐야 된다. 성장성이 뛰어날 걸로 예상은 되지만 지금 향후 전망치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요. 저평가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슈가 불거진 것과 함께 목요일 날 변동성이 터졌죠. 1,5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졌고, 그리고 그 변동성이 터지니까 노란톡에 계시면 당연히 올려드리지 않겠어요? 예? 노란톡에서 언급한 건 방송에서 얘기를 못한다? 그럼 노란톡에서 언급 안 했다고 치고 이렇게 움직여 있을 때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보자는 거예요. 응? 결론적으로 1,500억의 기준을 잡아드리고 9시 10분까지 10%, 150억이 넘겨지면 거래대금 최상에 들어온다 했는데 9시 6분입니다. 이건 다 배웠죠? 이건 다 배운 교육 내용이에요. 어떤 종목이든 다 대입할 수 있어요. OCI든 하이닉스든 LG화학이든 또 금요일 날 상한가 들어갔다가 풀린 한일사료든. 그렇게 해서 1,500억이 장 마감 때까지가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교육 자료를 받기 위해서라도 QR 코드 찍고 들어오시라는 거고, 그거를 이 종목군들을 놓칠 때를 대비해서 노란톡에서 자, 이런 종목이 이런 시가총액 극대형주 2조 8천억까지 올라온 종목이 조금 전에 5%였죠. 거래대금 터져 있으니 들여다보십시오. 고점을 또 넘기면 편입기준 설정됩니다. 아까 11만 3천 원이었고 고점이 11만 5천 원이었어요. 그 고점 넘기고의 흐름. 그거는 윤정두가 고점 넘기면 사세요가 아니라 시장에 통용되는 내용인데 초보 투자자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고점 넘기면 사세요. 3분의 1, 2분의 1 지지받는 거 거래 터지면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1조 이상짜리는 이렇게 사십시오. 이거는 윤정두가 정형해 놓은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하고 책 10권 쓴 윤정두가 해놓은 거. 거기에 VI 딱 뜹니다. 13%에 아직. 조금 전에 자료 뭐라 그랬어요?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그걸 노란톡에서 2, 30분 녹화를 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왜?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돼 있으니 들여다보십니다. 근데 16%면 더 이상 못 따라붙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이 종목의 최대치의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거예요. 18%까지 올라갔거든요.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렇게 되면서 추세를 상단을 돌파해 주는. 그래서 추세선에 대한 교육 자료 드리고, 또 상승일 때 확인형에 대한 여기서 살 수 있는 건 11만 1,000원 교육받으신 분들, 자료 받으신 분들은 그 흐름 속에서 요 도서 자료 통으로 한 권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QR코드 지금 찍고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걸 도서를 다 무료로 받고 스스로가 나 이거 상승일 때 확인형에 편입했어요. 수익 나고 있어요. 아, 행복합니다. 윤정두가 매수세를 내서 행복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월요일 날도 이런 불기둥 종목에 정상적인 추세 범위에서 정상적인 매매 잡아가실 분들, 그런 분들만 빨리 QR코드 찍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저는요, 월요일 날부터 수요일까지 21시, 저녁 21시에 주알투 본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알투 아카데미의 윤정두였습니다.